13강을 올린 지 10개월 만에 14강 코로나 이후 북한 비핵화 평가와 전망을 이곳 미국 캘리포니아 코로나19 팬데믹 중심에서 일방적 편견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으로 7월에 코로나 사태가 미국 다시 봉쇄령이 내린 자택 대피령 하에 에듀캐스트에 올린다. 이 강의의 주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평가하고 전망하는 데 있다. 정치사에서 필연적으로 벌려져야 할 사건이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급전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위기나 큰 혼란이 올 때는 더욱 그렇다. 바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예기치 않게 돌발하여 인류를 위협하는 100여 년 만의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하면서 세계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질병 자체는 비정치적이지만 감염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것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위기 상황이라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은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지만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손을 닦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상화시키는 세계가 전개되고 독감처럼 계절성 풍토병으로 정착해 국가 양상이 감시국가냐 보건국가의 등장으로 미국과 중국의 성곽도시로 전환되어 흩어져 모여 인류의 선인 차기 위협, 핵무기 포기에 집중해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제1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그 이후 세계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미국, 세계보건기구, 중국의 입장을 다루고 제2부에서 한국, 북한의 입장과 제3부에선 북한 비핵화 평가와 전망을 다루고자 한다. 제1부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코로나19가 어떻게 시작됐고 왜 코로나이고 대확산과 팬데믹 선포를 이 주제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알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미국, 세계보건기구, 중국 입장을 다루고자 한다.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시 지역에서 원인 미상의 폐렴 증세를 앓는 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12월 30일 이로 인한 환자 27명이 나왔다고 발표하고 우한 당국은 1월 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는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동물 기운의 호흡기 질환이다. SARS, MERS,
에볼라, 조류독감과 돼지독감은 모두 동물에 기생하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감염되면서 창궐한 돌림병이다. 초기에 중국에서 확인된 코로나19 감염 사례의 약 3분의 2가 살아있는 동물을 판매하는 우한 시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에서 판매된 살아있는 박쥐 또는 천산갑을 먹은 사례들을 통해 숙주에 존재하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져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는 일반 감기부터 치명적인 전염병까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대가족이다. COVID-19는 이 패밀리 중 하나다. 2019년에 처음 등장했다고 해서 이렇게 불린다. 연일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패밀리의 실체는 출생의 기원부터 활동 영역까지 아직 비일에 쌓여 있다. 이 무서운 바이러스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렀으나 2020년 2월 12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공식 명칭을 COVID-19로 발표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영문명의 머리 글자 CVD, 처음 발명한 해인 2019년의 19를 결합해 COVID-19이라는 공식 약어로 세계보건기구가 붙인 명칭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란 지난 1930년대 초 닭과 돼지 등 동물에서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로 입자 표면이 돌기처럼 튀어나와 있는데 이 모양이 왕관처럼 생겨 라틴어로 왕관을 뜻하는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리보핵산 RNA로 구성되어 있어 변형이 쉽게 일어나는데 돌연변이의 발생이 빈번해 기존에 사람을 감염시킬 수 없던 바이러스가 강력한 전염력과 높은 치사율을 가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발달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은 독감과 유사하게 발열과 마른 기침, 피로감 등이 나타나며 특히 호흡곤란이 숨가쁜 증세가 이어지고 심해지면 폐렴으로 발전해 기저질환 환자들의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된다. 팬데믹은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범지구적으로 유행이라는 뜻이고 세계보건기구가 3월 11일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규정지었다. 예전 같으면 국지적 에피데믹 수준으로 끝났을 일을 사람이 팬데믹으로 만든 것이다. 이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100여 개국에서 11만 2천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4,500명에 근접했다. 보이지 않은 미생물 하나가 퍼져나가 온 세상이 정지되고 나라마다 빗장을 걸어 잠그고 78억 지구인은 6피트 공간에 폐쇄된 삶에 적응하느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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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아직 진행형이다. 코로나의 기승은 쉽게 수그러지지 않지만 세계는 지난 석 달간 락다운을 멈추고 위험이 있더라도 다시 경제를 재개하려고 한다. 코로나로 죽나 굶어 죽나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자조적인 소리도 흘러나온다. 세계가 경제를 재개하면서 언테크에서 칸테크로 전환되고 있다. 누구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보지 않는다.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의료 부분 개선, 에너지 부분 개편 등을 우리는 경험했고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아주 고약한 바이러스라고 부른다. 감염력이 아주 강해 대단히 빠른 속도로 급속히 퍼져나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처에는 한치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 코로나를 잘 방어하고 버티지 못하면 수많은 분쟁의 모습들이 일거에 폭발하게 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전 지구촌적인 위기다. 공식적으로 7월 19일 날짜로 밝혀진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1435만 5,705명에 사망자는 60만 3,285명이다. 이 바이러스가 몰고 온 이 엄연한 현실을 우리는 견뎌낼 뿐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무서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여러분과 나 각자의 몫이다. 여기서 필자는 이 고약한 바이러스가 국제질서의 주역으로 보고 코로나 세대인 여러분들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충격을 평생 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새로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세상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인류 공동의 선 기준으로 원칙론으로 바라보고 해결점을 찾는 게 우선임을 알고 동참하기를 기대해 본다. 필자가 바이러스를 국제질서의 주역으로 보는 요점은 이렇다. 이 바이러스가 강대국 이기심을 자극하고 있고 문명사적 공감대와 투명성을 가진 나라끼리 연대감을 강조하면서 선별적 관계 형성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다. 이 말은 코로나 이후 인류의 공존을 위해 미국 중심으로 한 보건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선별적 관계로 뭉치고 반대로 중국을 중심으로 감시국가, 사회주의 국가들이 선별적 관계로 뭉친다는 논리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다음 인류의 적인 북한 핵무기 남용을 막는 공동전선을 국제체제를 통해 막는 선별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뜻도 포함됐다. 코로나 이후 이 바이러스가 각 국가 지도자들에게 올바르고 합리적인 판단을 미시적으로 개인들의 삶과 거시적으로 국민을 넘어 인류의 고통을 줄이는 원칙론을 준수하고 코로나 세대는, 즉 여러분들은 인류 생존을 위해 각 국가 지도자를 감시, 감독해야 하는 시대를 맞고
겪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코로나 이후 세계의 안보 기상도는 크게 미국 중심의 서방 체제의 가치관인 자유민주주의와 문명이냐, 보건국가, 중국 중심의 감시국가, 공산체제주의와 야만이냐의 선택을 강요받는 분위기로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사드, 5G, EPN, 경제번영 네트워크, D-10, 4차 산업혁명 등으로 한치의 양보 없는 전면전을 벌일 경우 우리는 자기 편으로 견인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영국과 더불어 G-7을 올해 안에 G-7 국가에 한국, 인도, 호주를 첨가한 D-10 안이다. 이 안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 G-7은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 가서 그 대안으로 G-20가 창설됐으나 체제와 가치관이 달라서 되는 일이 없어 모든 회원국을 같은 가치관을 추구하는 주요 10 민주국가로 제안한 D-10, 10 Summit of Democracies 안이 그동안 띵탱크 일각에서 제기된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다가오는 큰 그림인 큰 정부, 미중 신냉전 틀에서 미국, 세계보건기구, 중국을 분석해보자. 첫째, 미국부터 시작하자. 코로나 사태는 미국과 세계를 사실상의 공황 상태에 빠뜨렸다. 각종 집회와 모임, 스포츠 경기 등이 제한되면서 인류 사회는 이제 코로나19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뉴 노멀, 새로운 일상, 코로나 이후 시대를 감내하는 충격파를 가져오고 있다. 20세기 초인 지난 1918년 세계적으로 A형 인플루엔자가 창궐하면서 사망자가 5천만 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스페인 독감 대유행 이후 100여 년 만에 또 다른 팬데믹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두 개의 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분열의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11월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 위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이고 두 번째 위기는 인종차별 시위다. 대외적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이 두 위기와 북한 비핵화를 다루기 전에 트럼프의 분열의 리더십을 알아보자. 트럼프가 정치 입문 이후 구사해온 기본 전략은 통합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을 통해 정치적 이유를 추구하는 것이다. 모든 걸 정파적으로만 보는 그의 인식이 미국의 통합과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트럼프의 분열 리더십이 지금 미 중유의 혼돈에 빠져 세계 최강국의 위상을 손상시키고 있다. 뉴욕시립대 폴 그루그먼 교수는 트럼프 리더십을 권위주의적 본능, 전 정권 정책 파기, 해외 독재자들에 대한 부러움과 숭배,
시진핑, 푸틴, 김정은, 군대화된 법 집행을 갈망, 흑인 사망 시위를 위한 법과 질서 하는 지도자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도자로는 전통적인 미국의 지도자상이 아니고 변이된 지도자상이라고 필자는 본다. 미 국민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그에 따른 경제 붕괴로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공권력에 의한 흑인 사망으로 촉진된 폭력 유혈 시위가 격화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대혼란에서 우리가 화약고 안에 살고 있다는 표현까지 하고 있다. 이 말은 트럼프가 현재의 국가 위기를 수습할 능력이 있는지, 그럴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정도라는 것이다. 위의 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의 원칙로는 무자비한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질타하고 반복되는 경찰 폭력의 근절책을 제시하고 법과 질서를 말하기 전에 치유와 애도, 화해와 통합을 호소하는 것이 순서였다. 그러나 트럼프는 법과 질서를 앞세우며 강경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는 소요 사태를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는 기회로 열고 있는 것 같다. 또 사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군 투입을 시사해 힘이라는 가치를 신봉하는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이는 것이다. 다른 말이 아니다. 트럼프가 복동의 배후 세력으로 극좌 성향의 무정부주의자 조직인 안티파를 주목하고 군 동원 가능성을 제시하자 미국을 분열시키는 대통령으로 몰아간 것이다. 여기서 미국인들은 국가적 치유가 필요한 시점에 현실과 동떨어진 채 자신이 설정한 적들과의 싸움에만 몰두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얼마나 용인할지 11월 3일에 결정될 것이다. 첫 번째 위기인 코로나를 들여다보자. 미국은 국제질서의 주역인 바이러스의 무경험에서 예행 연습도 없이 잘못 대처해 역병의 상처를 입게 됐다. 현재 7월 19일자 코로나19 발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는 미국이 각각 약 374만 4,061명과 14만 369명 이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전 세계 확진자의 약 30%, 사망자의 약 25%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BBC에 의하면 미국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커진 배경은 거대한 영토 규모와 초기 검사 부족 사태가 지목된다. 미국 하루 사망자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되는 한 가지 원인은 순전히 나라의 크기며 대규모 확산이 단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다수의 확산 사례가 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미국과 한국에서 지난 1월 21일 동시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다. 그로부터 6개월 가까이 7월 19일 기준 사망자가 미국 14만 369명, 한국 295명 나왔다. 미국의 인구는 6배인데 사망자는 331배이다.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 이 말은 미국은 지금까지 총 1,500만 건 이상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 다른 나라에 비해 검사량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데엔 검사 건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주정부와 지역정부는 자택 대피령과 비필수 업종 영업 금지 등의 초강력 봉쇄령을 펼치며 감염 확산세를 두둔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봉쇄령이 2달 넘게 커지자 경제활동 재개 요구가 커지면서 캘리포니아를 비롯 주 정부들은 단계적으로 봉쇄령 해제를 단행해 현재는 미 전역이 모두 일정 부분 경제활동이 재개됐다. 2020년 7월 중순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커브를 막 꺾지 못한 채 일부 거대주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바이러스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다. 트럼프가 잘못한 것은 코로나19 싸움에서 바보국가로 전락시킨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기관에 응집령을 제공하고 주정부들을 조율하는 데 실패했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연방식품의약국은 물론 연방보건복지부와 주정부 고위관리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참담한 실패를 맛보았다. 코로나 이후 미국의 자유주의 국가를 보건국가로 응집하기 위해서 현재 바보 국가에서 작은 정부가 아닌 큰 스마트 정부로 차기 대권 당선자가 시급하게 할 정책이다. 스마트 정부에서 필요한 공통점은 국가로부터 관료기구는 풍족한 자금 지원을 받고 상당한 정도의 자치권을 행사하며 과도한 규제를 받지 않고 정부 관료들은 전문적인 식견을 지닌 신망 있는 전문가들로 채워져야 한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몇몇 주들을 향해 경제 재봉쇄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강력히 권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통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전면적인 경제 재개는 다시 국지적 감염 증가를 불러와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는 제2의 대유행을 경고하고 있다. 향후 관건은 백신의 빠른 성공과 치료제 개발 여부다. 연방정부는 연말까지
백신 개발을 완료해 1억 개 이상 보급 계획인데 백신 개발의 성공이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름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코로나의 2차 확산이다. 올가을 코로나가 일부 우려대로 재발한다면 모든 예측은 불거품이 되고 만다. 지금으로서는 2차 확산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백신이 나오기 전에 밖에 나올 때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노인요양소 등 노인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두 번째 위기는 5월 25일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위조 지폐 20불짜리 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백인 데릭 쇼빈 전 경관이 무장도 하지 않은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며 무릎으로 목을 9분 가까이 짓눌러 숨지게 만든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됐다. 사건 일주일 만에 시위는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한 140여 개 도시로 번져 경찰 충돌이 과격해지고 방화 약탈도 빈번하다. 경찰 대응 과정에서 5명이 숨지고 40개 주요 도시의 야간 통행 금지령이 26개 주에 7만 4천여 명 주방위군 소집 배치령이 내려졌다. 인권운동자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로 미 전역이 혼돈에 휩싸였던 196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에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흑인 남성 레이사드 브룩스 27세가 윈디스 매장의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체포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충격을 받아 숨진 사건이다. 단순한 시위 정도가 아니다. 폭동의 방화의 약탈을 서슴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을 상징하는 것이면 죄다 깨부시기에 바쁘다. 이런 무정부 상태 하에서의 폭력적 불법 행위를 방관한다. 아니 오히려 조장한다. 트럼프는 갈등과 혼란을 필사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그는 미국 독립 244주년 앞둔 7월 3일 러시모아 산기슭에서 위대한 역사를 또 가치들을 말살하고 자라나는 세대를 세뇌시키려는 극렬 좌파 폭도들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고 문화전쟁을 선포했다. 코로나로 인한 전통적 지지자들의 이반 현상을 막고 이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그가 차용한 전략이 문화전쟁이다. 시적이냐 성과를 앞세우기보다 지지자들의 감정과 정서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문화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것으로 일명 캔사스 방식이다. 이 방식은 미 대륙의 한가운데 위치한 캔사스가 1980년대 실용적 중도주의를 유지하던 주가 1990년대 극우에 점거돼 경제가 망가진 상황에서 낙태를 이슈로 한 문화전쟁을 벌여 보수우파의 지지층의 도덕적 문화적 분노를 끊임없이 자극해
정치적인 에너지를 만든 케이스다. 이 말은 트럼프가 백인들의 공포를 부추기며 통합이 아닌 분열의 메시지를 골몰하고 있는 이유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새삼 눈길을 끄는 것은 Black Lives Matter를 패러다임한 All Lives Matter로 란 구호다. 마치 중국의 문화혁명 시 홍위병 난동과 같이 미국식 적폐 척결 문화 Cancel Culture로 Black Lives Matter란 미명하에 미국적인 것이면 심지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동상마저 파괴하려는 극렬 좌파들과의 싸움이라는 선거용 전략으로 미국 사회를 휘하게 격변의 상태이다. 미국 대선이 3개월 반 정도 남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와 흑인 갈등 시위로 인한 트럼프의 재선이 힘들 거라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속이 타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민주당 후보로 부상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는 6월 5일 워싱턴 DC와 7개 주에서 진행된 민주당 경선 결과 2,004명의 누적 선거인단을 확보해 최소 1,991명을 가뿐히 넘겼다. 그는 후보 확정 후 경제를 재건하면서 모두와 함께 가겠다는 일성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이 와중에 뉴욕타임즈는 공개적으로 트럼프 반대 선언이나 바이든 지지를 두고 고민하는 공화당 유력 인사들이 늘고 있다고 보고하는 중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트럼프 재선을 지지하지 않을 것을 알려줬고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도 분명히 올해 대통령을 찍을 수 없고 바이든 지지를 선언했고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등 트럼프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전직 군 장성들이 잇따르고 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분열적 리더십에 등을 돌린 온건 성향의 공화당원을 대거 흡수하면서 정파를 뛰어넘어 통합 및 경제 재건을 이루겠다는 선거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은 트럼프를 7 내지 10포인트 차이로 크게 따돌린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그의 자신감을 더하고 있다. 그는 7월 12일 액세스에 의하면 취임 첫날 바이든 독트린을 발표해 코로나 국제공조와 파리협약 복귀를 선언하며 트럼프의 고립주의 결별, 재관여는 동맹 재건 중시하며 북한 미사일 개발 등 현안으로 꼽고 중국은 장기 과제로 설정하는 트럼프와는 정반대의 안보 정책을 이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느 후보가 국민적 신뢰를 더 얻을지가 승부를 판가름할 최대의 요인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2020년 11월 미국 대선까지 북미 관계는 교착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은 크다. 워싱턴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와 흑인 사망 항의 시위에 몰두하고 있고 북미 정상회담에 흥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평양도 트럼프 대통령을 흥분시킬 핵무기 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은 자제하고 있다. 미국 정치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완전히 뒤로 밀려난 상태이다. 그러나 11월 이후에는 코로나와 흑인 사망 항의 시위도 안정되면서 코로나 이후에는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정부 또는 새로 취임한 조 바이든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북핵 해법 등 한반도 문제를 놓고도 큰 시각차를 갖고 있다. 트럼프는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입장 고수, 북핵 문제에는 김정은과 톱다운 해법에 기대를 걸고 있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나친 분담금 증액 요구가 동맹 균열을 불러온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북핵 톱다운 해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주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과 북한이 선거 기간 동안 그동안 유지해온 현상 유지를 원하고 돌발 변수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은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친분을 유지하면서 대화 실마리는 끊어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선을 치르고자 준비 중이고 김정은은 싱가포르 선언의 파기보다 그 한계인 안에서 즉 ICBM 발사나 핵실험 같은 전략적 도발의 한계선을 넘지 않은 선에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여가며 다음 협상 기회를 기다릴 전망이다. 그런데 미 언론 MBC 방송 6월 13일 아름다운 진서에서 얻은 악몽까지 트럼프의 북한 도발은 어떻게 파산을 막았는가라는 제목에서 미 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핵탄두와 이를 운반할 미사일 구축을 결코 멈춘 적이 없고 대신 북한이 미국의 대도시를 타격 파괴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완성에 한층 더 다가가고 있다고 MBC는 전했다. 이로써 트럼프 역시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협상 타결을 시도한 실패한 대통령들의 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 그는 무법 정권의 지도자와 직접 만난 유일한 대통령으로 김정은의 합법성을 부연한 독재자 숭배 대통령, 다른 실패한 대통령과는 다르다고 꼬집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수차례에 걸쳐 친서를 주고받았던 그는 한때 김정은에 대해 사랑에 빠졌다는 표현까지도 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 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대행이 2월 18일 전력자산 전개에 대해 한국과 지속적으로 얘기하겠다고 밝힌 것을 그냥 흘러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을 말하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주도한 대남 공세로 흔들리기 시작한 한반도 정세가 급기야 북미 간 전면전 직전까지 갔던 2017년 상황으로 확연히 복귀하는 양상이다. 김정은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추가 제재 등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구강도 도바 감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내다보면 코로나19 위기 기습에 미국이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다. 민주주의의 특유의 투명성, 적법성, 그리고 자정 능력을 발휘하여 보다 탁월한 능력을 보여 결국 코로나 이후 미국이 새로운 국제 질서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우왕좌왕하는 리더십, 허술하기 짝이 없는 대응책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미국은 다시 재개할 수 있는 패권 국가다. 미국은 여전히 컴퓨터, 인공지능, 건축과 예술 분야 모든 곳에 저력이 있고 자부심도 있고 나아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인재들이 많이 있다. 여기서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스웨어 연례 화상 주총에서 한 말을 인용해 보면 그는 2차 세계대전 때에도 극복하리라 확신했고 큐바 미사일 위기, 9.11 테러,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확신했다며 미국의 기적, 미국의 마법은 항상 승리해왔고 또다시 그럴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말은 미국이 제자리를 찾아 재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음 세계보건기구 탈퇴와 중국 때리기도 트럼프의 재선 전략 차원에서 분석해보자.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결국 탈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세계보건기구이 중국의 허위 정보를 홍보하고 기본적 임무에 실패한 만큼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 당국자들이 HWO 조치를 조사하는 동안 미국이 매년 4억 내지 5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기구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중국의 허위 정보를 촉진 내지 광범위한 확산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의 재선 전략으로 WHO 때리기를 시작한 것이다. 다만 최근 이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장외 충돌을 벌였던 테워드 로즈 아드하놈 거스로소스 HWO 사무총장은 4월 15일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미국은 HWO의 오랜 친구였고 앞으로도 그러기를 바란다면서 공동의 위협에 맞서 함께 싸우기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할 시간이라며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4월 20일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HWO가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의 편을 드느냐 사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미국에 감춘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간접적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는 자연 발원설로 중국 편을 들고 있다. 올 4일 AFP 통신에 따르면 마이클 라이언 HWO 긴급준비대응사무차장은 스위스 제네바 HW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받지 못했다며 미국의 주장은 추측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대한 것은 공중보건에 대한 정보로서 매우 중요하다며 HW는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어떤 증거라도 있다면 기꺼이 받겠다고 하며 만약 데이터와 증거가 있다면 공유 여부와 시기는 미국 정부의 결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5월 13일 브리핑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 주기적 발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바이러스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엔데믹이 절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이 나오면 바이러스 제거에 도움이 될 것이며 매우 강력한 공중보건 감시와 의료체계의 중요성도 강조한 바 있다. HWO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후보로 100여 개 이상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중 8개는 임상시험 중이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생명공학 회사 모데나와 함께 백신 개발을 추진하며 지난주 600명을 대상으로 2단계 임상실험에 들어갔고 이르면 올 여름 3단계 임상을 계획하고 있다. 문제의 기본 해결책이 백신 개발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엘러러기 감염 연구소 소장은 5월 15일 미국 의회 화상 증언을 통해 1년 내지 2년 백신이 개발될 수 있느냐 질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확률보다 더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백신들은 감염에 실제로 부정적 효과를 나타낸다. 가장 큰 문제는 약효다. 당장 나타날지 나타나면 얼마나 질을지 알 수 없다. 백신이 오히려 바이러스 내성을 키우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의 극복을 위해 각국의 자원을 한데 모으고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책을 조율하는 국제적 동맹을 구축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할 시점에 코로나 대응에 최전방에 있는 국제기구 선발을 묶는 극약 처방을 한 것을 두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역풍을 맞고 있다. 이 말은 팬데믹 국면에서 미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신고립주의의 연장선상에서 협력과 연대의 대상과 정면 충돌을 불사 국제적 공조의 균열을 내면서 미국과 국제사회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서도 트럼프의 분열의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다. 거기 하나 더 또 다른 위험 요소는 WHO의 초청을 거부 화상회의에 불참했던 트럼프가 5월 18일 HWO에 대해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맹비난했고 심야 트윗을 통해 WHO가 30일 이내에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지 못하면
미국의 자금 지원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면서 회원국 탈퇴까지 시사한 내용의 서한을 공개한 것이다. 그는 5월 29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HWO는 우리가 요구한 계획을 하지 못했기에 오늘부로 WHO와 관계를 종료하고 WHO 분담금을 전 세계 다른 곳으로 돌려 시급한 세계 공중 요구에 쓴다고 덧붙였다. 무엇을 말하나?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13명을 넘는 악재가 겹치자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이고, 그가 국제기구와 관계를 끊는 것은 처음이 아니고 이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에 이어 유네스코,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서 탈퇴했고 WTO 세계무역기구에서도 탈퇴 의사를 밝혔다. 이 말은 미국의 국제기구를 약화시키고 강한 패권국을 추구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명분과 실리 차원에서 처리한다는 암시를 주는 것이다. 이 강의의 셋째, 중국을 들여다보자. 중국의 시진핑 일당 독재와 중국이 좌초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얻어진 장점과 전 세계가 묻는 책임론에 대해서 알아보자. 중국은 시진핑 체제 이후 오히려 마초등 시대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집단지도 체제가 무력해지고 권력은 시주석 1인에게 집중됐다. 미중 전략 경쟁도 가속화하면서 중국은 자유로운 체제로 이행하기보다는 공산당의 영도에 따른 일사불란함과 애국심을 강조해 중화 내셔널리즘을 강조했다. 중국이 잘 하는 인공지능,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전체주의적 통제 강화, 감시 국가에 기묘하게 쓰이고 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대처에도 전체주의적 통제로 성공한 케이스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미중 간의 경제력 격차가 더 빨리 좁혀질 것이라고 천명했고, 중국의 1인당 국내 총재산 GDP도 지난해 1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중국 공산 전체주의의 득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이다. 여기에 더해 2019년 이후 시진핑은 중화민족주의를 늑대 전사로 불리는 일단의 외교관을 통해 던지고 있다. 주재국의 심한 모욕을 안기면서 던지는 메시지는 호전적 내셔널리즘으로 코로나는 미국이 퍼뜨렸다는 황당한 음모론이다. 그러면서 우리 대 세계 구도를 설정, 중국 인민은 저항에 싸워야 한다는 인식을 늑대 전사의 메시지를 통해 계속 주입시키고 있다. 반면에 중국 공산당 체제는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했다. 경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고 식량난이 덮쳤다. 실업 인구는 늘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책임을 중국에 물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높아가고 있다. 게다가 미국과의 제2의 신냉전이 시작됐다. 백악관은 지난달 중국에 대한 전략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미국이 존중하는 가치를 훼손하고 미국 안보와 경제에 도전하는 나라로 규정하고 전략적 경제 관계에 있는 꼭 이겨야만 할 대상국임을 명확히 했다. 중국 정부를 공산당과 동일시하고 시진핑 지도자에 대한 호칭도 국가주석 프레지던트에서 총비서 제너럴 세크터리로 바꿨다. 사스 이후 중국은 처음으로 수백만이 감염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 재앙의 원인을 제공했다. 중국은 코로나19를 실제로 사실을 은폐했고 WHO 역시 중국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우한의 지역 정부 관리들은 일찌감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해 알고 있었지만 일반의 두려움을 최소화하는 폭을 택했고 사실을 알리려는 의사들을 처벌했다. 베이징 역시 정보를 차단했고 CDC의 지원을 거부했으며 WHO의 우한 접근을 제한했다. 지금도 중국은 자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사망자의 정확한 숫자를 미국 측에 제공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억압적인 중국 정부가 대의명분을 앞세워 정부를 통제하고 조작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무슨 말인가? 14억 중국 인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의 생명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산 정권의 생존이다. 중국 공산당은 의도적으로 살포한 가짜 뉴스의 홍수 가운데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혼란을 자초하고 있고 코로나19 위기는 퇴폐한 자본주의가 그 진원지란 역선전의 혈안이 돼 있다. 마치 코로나 위기는 파퓰리스트와 권위주의 독재자들에게 신이 내린 선물인 양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는 종언을 맞고 중국 시대가 온다는 주장도 늑대 전사를 통해 하고 있다. 중국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점점 안정을 찾는 것과 정반대로 중국을 향한 세계의 비판 여론은 날로 비등해지고 있다. 중국은 4월 24일 후베이성 우한에서 지난 24일부터 중증 환자 제로 상태라고 했다. 중국이 코로나19 전쟁에서 이겼지만 세계를 잃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중국의 코로나19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기소는 미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유행 중으로 분노의 화산이 폭발했다.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주, 텍사스주, 네바다주,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민간소송을 벌이고 4월 21일 미주리주가 주정부 차원에서 처음 소송을 제기하고 4월 22일 미시시피주도 소송에 가세했다. 한마디로 중국은 지구촌 전체의 공공의 적 1호가 됐다. 전 세계적인 경제적 공황을 몰고 온 코로나19 팬데믹의 책임을 중국에 묻는 사태가 지구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게 된 것이다. 중국의 원조를 많이 받았던 이탈리아에서 비영리기구 원 유럽이 4월 21일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이트를 열어 5월까지 서명을 받아 6월엔 법적 조치에 들어가는데 이유는 어떤 국가도 중대전염병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세계보건기구에 통보해야 하는데 중국은 그렇지 못했다며 참가자 50만 명을 초과하고 배상 요구 금액 1,000억 유로, 약 133조 원을 청구할 예정이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올해가 유럽, 중국의 해이지만 유럽에서는 중국이 유럽을 잃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당초 중국은 일찌감치 코로나19 홍역을 앓은 경험을 토대로 유럽 지원에 나서며 미국을 대신해 세계의 중국의 지도력을 과시할 좋은 기회를 맞았었다. 그러나 이후 중국의 성숙하지 못한 이딴 행동이 화를 불렀다. 우선 아무 말 없이 의료 물자를 지원해도 중국에 감사하다는 의사가 나올 판인데 곧 중국 지도자와 공산당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요구하는 바람에 원전 물자를 받는 측의 자존심을 뭉갰고 마른 점이다. 게다가 마스크와 진단키트 등에서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점 하나인 불량품이 잇따라 나오며 중국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 거기 하나 더 코로나19를 자초 폭로한 의사 리원향에 대한 마지못한 표창과 선전으로만 일관하는 중국 언론 행태도 중국의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됐다.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습에 허둥대는 미국의 모습을 클로즈업 시키면서 중국 공산당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도박을 1대1로를 통해 막대한 자본을 아프리카에 투자하면서 전 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의 만연 사태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중국에 선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이제 대세는 중국이라는 식의 내러티브다. 중국을 모욕하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멸절시킨다는 슬로건의 중국판 람보 늑대전사 2가 공공연히 히트를 치고 있어 호전적 중화민족주의가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아프리카인의 차별로 반주국 정서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중국 공산당의 은폐, 투명성 결여, 탄압, 그리고 거짓 정보 살패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좀 더 나아가 중국 경제는 코로나 이후 더 험난한 상황을 맞을 전망이 국영기업에 편중한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모순과 중국의 주 수출 대상국들인 미국과 EU 국가들의 대중국 수입 감소와 디커플링이 가속화 추세에 세계 공급체계의 구조적 변화 조짐이 보이는 이유다. 삐끗하면 시진핑 1인 독재 체제가 무너질 판이다. 국면 전환용으로 꺼낸 카드가 홍콩 목조르기다. 중국의 우회격인 전국인민대회 집회 정인대가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일국 양체 공약을 사실상 파괴하여 중국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사망 선고를 내리고 마구잡이 인권 탄압의 길을 연 것이다. 홍콩 목조르기를 함으로써 세계의 목이 중국이 맞는 코로나19 책임론 문제에서 벗어나고 국내 반대 세력의 준동을 막는 책략도 숨겨져 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중국은 코로나19로 허둥대는 미국 모습을 보면서 과대망상 비슷한 자신감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제질서의 주역인
코로나19 2차 대유행 감염이 지난 6월 11일 수도 베이징에서 감염원이 불분명한 신규 환자가 나타나고 신파티 도매시장 중심으로 확산세가 불붙으며 6월 16일까지 6일 만에 확진자는 137명으로 불어나 이른바 중국의 C 방역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사실상 코로나 위기 탈출을 전 세계에 천명했던 중국은 우한발 확산을 잠재해 왔던 봉쇄와 제거를 골자로 하는 C 방역에 돌입했다. 베이징시는 신종 코로나 대응 수준을 3급에서 2급으로 10일 만에 올렸고 수입 연어 매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심파티 도매 시장을 포함해 주변 전통시장들의 문을 닫았고 일부 주택단지들도 봉쇄했다. 또 베이징을 떠나려는 사람은 출발일 기준으로 일주일 안에 핵산 검사에서 음성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당국에 제출토록 했고 대중교통의 탑승 가능한 최대 인원수도 제한됐고 농구 등 야외 체육활동마저 금지하여 강력한 C 방역을 하고 있어 다시 한번 중국 방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중국이 중국 국가보안법을 6월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이를 반대해온 홍콩 민주화 세력과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00년 이상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금융 허브 역할을 해온 홍콩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급격히 흔들리게 됐다. 이 법은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의 부속 문서로 추가돼 홍콩 입법회 승인 없이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 말은 1984년 중국 영국 공동선언 홍콩 반환 협정에서 규정한 외교와 국방의 주권은 중국이 갖되 사법과 행정을 홍콩 자치에 맡긴다는 내용의 일국양제, 한 국가 두 체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고 반중 민주화 세력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시진핑이 미국 등 서방의 강력한 반발에도 밀어붙인 것은 홍콩 지위가 중국에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자신감과 광저우나 하이난, 상하이 등도 새로운 금융허브로 육성한 이유이다. 예상대로 트럼프는 홍콩이 누려왔던 특혜를 박살내겠다고 6월 30일 상무부 명의로 군사 및 첨단 기술 제품의 홍콩 수출 제한 조치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홍콩에서 자본과 인력이 빠져나가는 헥시트 HEXIT 홍콩 플러스 엑짓이 촉발됐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연방의회는 홍콩 난민 받겠다고 중국에 반격을 가하고 있다. 공화민주양당 의원 10여 명은 정치적 탄압이 우려되는 내용을 담은 홍콩 피란처 법안을 지난달 30일 제출했다. 반면에 트럼프는 말로는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업적으로 여기는 미중 무역 합의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아 실제 행동을 주저하면서 침묵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트위터에 이 팬데믹이 미국에 끼친 엄청난 피해를 포함해 전 세계에 추악한 양상을 퍼뜨리는 것을 보고 중국에 대해 점점 더 화가 났다면서 사람들은 그걸 알 수 있고 나도 느낄 수 있다고 적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책임을 재차 중국에 떠넘기며 비난 수위를 높인 것이다. 하지만 홍콩 보안법 관련 입장은 밝히지 않아 시원부가 여전히 전면전을 주재하면서 그의 입노릇하는 마이크 폼페오를 통해 일국 양제, 한국과 두 체제를 일국일체로 바꿀 것을 성토했다. 코로나 이후 미중 간의 제2의 냉전이 첨예화될 것으로 전망된다.